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 단시간에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손이나 발은 뭐 거의 처음부터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얼굴이나 이런 어깨 부분? 그런 데가 완전히 푹 젖어 있으니까 혹시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지병이 있어서 땀이 나는 거냐라고 이제 또 조용히 와가지고 물어볼 정도? 되게 심각해 보였나 봐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일을 할 때도 많은 양의 땀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리 씨. 땀이 나는 부위를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위별 땀이 알리는 건강 이상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 땀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이유리 씨. 그녀의 땀은 계절이나 온도에 상관없이 흐르고 또 흐른다는데, 처음 봤을 때는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 단시간에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손이나 발은 뭐 거의 처음부터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얼굴이나 이런 어깨 부분? 그런 데가 완전히 푹 젖어 있으니까 혹시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지병이 있어서 땀이 나는 거냐라고 이제 또 조용히 와가지고 물어볼 정도? 되게 심각해 보였나 봐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일을 할 때도 많은 양의 땀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리 씨. 잠시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청소를 시작한 지 몇 분이 지났을까?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 한 번 시작된 땀은 멈출 줄을 몰랐는데, 집에서도 땀이 안 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물기 땀 제거하고 데오드란트 티슈로 한 번 더 깔끔하게 닦는 편이에요. 계속 샤워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밖에서는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여서 짐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가방이 점점 커지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실제 그녀의 가방 안엔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땀을 처리하기 위한 물품들로 가득했다. 하루 종일 축축히 젖어 있어 화장은 언감생심. 하루에 양말 3켤레를 갈아 신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유리 씨. 땀, 이렇게 많이 흘려도 괜찮은 것일까? 와, 정말 이 정도 되면 정말 일상생활 자체가 네. 힘들 수밖에 없겠어요. 와, 진짜 많이 흘리시네요. 근데 저는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게 사실은 제 여동생이 다한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요? 네. 어, 이 손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예. 이 학창 시절 때 아예 일상적인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들으면서 공책에 글씨를 쓰기가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젖어서. 공책이 다 젖으니까요. 주변에서 봐도 그렇고 실제로도 다한증 환자가 생각보다 좀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엄청 많아지고 있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국내 다한증 환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는데, 주먹을 쥐고 3, 4분 만에 땀이 흐른다면 다한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한다. 보통 다한증 하면 여름이 아닌 일반적인 계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2, 3리터 이상 흘렸을 경우, 그것을 다한증이라고 하는데요.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 있을 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약물적 치료라든지 뭐 바르는 치료 이런 것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교감신경 차단술을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동생분도 네, 맞습니다. 제 여동생도 이 흉곽경을 통해서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을 받고 나서야 다한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나타나는 그런 흘리는 땀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 차단술을 받으면 괜찮아지는데요. 네.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 완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경기 여성의 약 35% 정도가 땀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는데요. 이게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면서 땀으로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한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결핵처럼 세균 등에 감염되면 병원체와 싸우는 과정에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역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그런데 땀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흘리지 말아야 될 땀을 흘린다는 것이고, 또 흘리지 말아야 할 땀, 그러니까
나쁜 땀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나쁜 땀은 또 우리가 구분을 좀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 그러면 좋은 땀, 나쁜 땀, 이상한 땀, 뭐 이런 건가요? 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땀까지는 아니지만, 뭐 일단 좋은 땀은 서서히 흘러서 염분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땀이 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갑자기 땀이 좀 흐른다거나, 땀을 만졌는데 끈적끈적하다. 이러면 나쁜 땀을 흘리는 거거든요. 이 주의가 필요하죠. 좋은 땀의 대표적인 예는 운동으로 흘리는 땀. 전신에 걸쳐 고루 흐르고 서서히 땀이 나기 시작하며 염분의 농도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반대로 나쁜 땀은 갑자기 많은 양의 땀이 쏟아져 염분 농도가 높고 끈적이며 냄새를 동반하게 된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이 땀은 진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몸을 순환하는 혈액이라든지 체액, 땀, 소변, 눈물 등을 모든 걸 진액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라는 건 결국 이 진액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요. 혈압, 당뇨 같은 혈관 질환이나 대사 질환은 물론이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탈모, 그리고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까지 여러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예전에 비해서 땀을 많이 흘린다 싶으면은 건강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순환이 잘 되면 땀이 골고루 제대로 나겠죠. 그런데 이 순환이 막히게 되면 신체 균형이 깨지면서 어느 한쪽으로 특정 부위로 땀이 폭발하기도 하고 네. 순환이 막혀서 땀이 안 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땀을 이렇게 골고루 흘리는 것 외에 어느 특정 부위에 땀이 나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면 어느 장기의 순환이 막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땀이 나는 부위를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위별 땀이 알리는 건강 이상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 가장 많은 경우일 것 같은데 다한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손, 발, 유난히 손발에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위장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손발에 땀이 많으면 위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한다? 한의학적으로 비주사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네. 뭐냐면 소화기를 관장하는 비장이 사지의 말단, 즉 손발을 주관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소화기를 관장하는 비장이라든지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 전체의 수분이라든지 혈액 순환 자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손발의 수분이나 혈액 순환이 떨어지게 되면서 손발 부위에 정체된 수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체된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서 손발에 땀이 더 많이 나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아, 그렇군요. 흔히 손발에 땀이 많이 나면 수족 다한증이라고 하는데 이 수족 다한증 환자들은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율신경계와 위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위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손발에 땀을 나게 만든다? 한방과 현대의학을 종합해서 만들면 이 정도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요? 정리가 아주 깔끔하신데요? 네. 정리왕. 고맙습니다. 부위별 땀. 유독 손발에 땀을 많이 흘린다면 자율신경계 이상과 위장 기능 저하를 의심하라. 손발만큼이나 땀이 많은 부위가 바로 목 위쪽, 즉 얼굴과 머리잖아요. 네. 이 부위에 유독 땀을 많이 흘린다라고 한다면 폐 기능 저하를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머리에 땀이 많이 나면 폐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한다? 우리 몸은 땀을 배출해서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숨을 쉬면서, 즉 호흡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폐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호흡을 통한 체열 발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면 결국 땀으로 그 체열을 발산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폐는 우리 몸에서 기운을 머리 끝까지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부이다 보니까 폐 쪽으로 모여든 혈액이라든지 에너지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머리 끝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 끝에 많은 양의
혈액들이 몰리게 되면서 머리라든지 얼굴 쪽으로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폐기능 저하뿐 아니라 비염이나 축농증 등을 앓고 있다면 호흡을 통한 체열 발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머리와 얼굴에 땀이 많이 나게 된다고 한다. 부위별 땀. 유독 얼굴과 머리에 땀을 많이 흘린다면 폐기능 저하를 의심하라.